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월 31일 오늘의 축구 소식을 브리핑하는 조던 HD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국산 고추님이 국산 고추, 풋고추 좋아합니다. 매물로 나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삼? 뭐 매물로 안 나도 사죠. 돈을 후려치면 뭐 포그바도 그랬고 쿠티뉴도 가장 최근에 그랬고 뭐 팀들은 안 팔겠다고 하지만 돈을 후려치면 팔 수밖에 없죠. 네. 꼭 뭐 누가 얘를 팔 거야 해서 팔리는 건 아니니까 사는 게 항상. 오늘 첫 번째 소식으로 가볼까요? 오늘 첫 번째 소식은 테베지에 관한 소식입니다. 교도소에서 축구를 하다 부상당한 테베지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보카주니어스에서 뛰고 있는 카를로스 테베지가 기행을 하나 더 추가를 했습니다. 아르헨티나 신문인 클라리는 보카주니어스의 공격수인 테베지가 장단지 부상을 입어 3주간 쉬어야 한다라고 밝혔으며, 그런데 이 부상당한 장소가 특이하게도 교도소였고, 그가 지난 27일 이복 형제인 후안 마르티네즈의 면회를 갔다가 수감자들과 그곳에서 20분 동안 축구를 했고, 테베지 스스로 수감자들에게 개인기를 쓰다가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3주 정도 쉬어야 한다고요. 샥샥 하다가 뭐 샥샥 뭐 한번 보여주다가 뭐 한번 또 애들에게 한번 보여주려고 하다가 그 교도소에서 그 축구했다고 하니까 그 교도소 월드컵인가 우리나라 나왔던 그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 나왔던 그 배우가 실제로 이제 프리미어리그 출신의 배우, 옛날에 그 윈블던 FC에 뛰었던 그 사람, 저번에 내가 말했었죠? 그 엑스맨에서도 나온다는 그 사람이 이제 주연을 했던 영화가 하나 있어요. 네. 생각나네요. 네, 축구 좋아하니까 뭐 그 축구 영화 몇 개 좀 봤는데 뭐 제일 잘 된 게 골이고, 뭐 이것저것 뭐 슈팅 라이크 베컴도 괜찮고 사실. 네. 축구 영화 뭐 맨발의 청춘도 괜찮고, 뭐 맨발의 청춘은 사실 실화니까 따지고 보면 교도소 조금 괜찮아, 좀 재밌어요. 네, 그냥 시간 타임, 그러니까 킬링 타임용으로 보기에는 그냥 뭐 축구 좋아하면 소소하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스포츠 영화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뭐 댐드 유나이티드 재밌고, 그거 생각보다 그리고 왜 저기 누구야, 우리가 알고 있는 킹스맨에서 그 남자 누구죠? 그 배우 이름? 그 이제 그 사부 있잖아요. 그 정신 잃어버렸다가 기억 잃어버렸다가 다시 이번에 찾으신 그 사부 이름 뭐지? 콜린 퍼스. 그 콜린 퍼스가 아스날 팬으로 나온 영화가 있어. 되게 유명한 영화. 그게 원래 그 리메이크 됐을 때는 보스턴을 좋아하는 그 야구 팬으로 바뀌어서 리메이크 됐는데, 그 원래 원작에는 아스날 팬이거든요. 그 콜린 퍼스 영화 중에 되게 옛날 게 있어. 그 영화 되게 유명한 영화인데 까먹었네. 뭔지. 맞아. 피보피치 있는데 그 영화도 보시면 재밌어요. 근데 되게 옛날 거긴 한데 구할 수 있어. 구하려면은 옛날 봤으니까. 그래? 거기에 제이슨 스탠도 나와요? 몰라, 그건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뭐 피보피치는 책도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은 뭐 책으로 보시든 영화로 보시든 콜린 퍼스 나온 영화. 근데 되게 옛날 영화야, 콜린 퍼스 나온 영화는. 그래도 뭐 옛날 영화 보는데 별로 뭐 거부감이 없다, 난 볼만하다 라시는 분들은 근데 보셔도 좋을 거예요. 재밌으니까. 아무튼 교도소를 면회 갔으면 면회만 하고 오지 왜 가가지고 참 그랬는지 잘 모르겠네요. 다음 소식은 필리페 쿠티뉴는 바르셀로나로 이적하기 위해서 몇 개월 동안 파동을 치렀고 겨울에 결국엔 바르셀로나로 이적을 했습니다. 그가 떠난 후 리버풀은 잘 해내고 있으며, 리버풀은 그가 없이 리그 탑4에 현재 위치해 있고 챔피언스 리그 8강에도 도달했습니다. 브라질이 독일을 이긴 이후 쿠티뉴는 리버풀 팬들의 챈트에 관해서 질문을 받았고, 그는 깊은 인상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였으며, 쿠티뉴의 이적 이후 리버풀 팬들은 새 구호를 만들었는데, 더 아티스의 히트곡인 슈가를 개사해서 살라와 마네 그리고 피르미누의 이제 트리오에 관한 노래였고, 쿠티뉴는 브라질과 독일 경기 이후 인터뷰 중에 이 챈트를 좋아하냐라는 이제 질문을 받았고, 그의 대답은 아주 명확했으며 돌아온 대답은 차가운 NO 뿐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또 영상을 준비했지.
딴딴딴딴. Do you notice Salah Salah video where Mane is singing about we sold Coutinho? Yeah. Do you like it? No. 아, 냉정한 놈. No? 이제 모른 척하네요. 네. 너무 단호해서 깜짝 놀랐어요. 아주 냉정해졌어. 사람이 말이야. 그냥 뭐 대답 안 하고 차라리 웃고 가지 저럴 거면은. 다음 소식은 유벤투스는 맨유의 마샬을 원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이탈리아 투토스포르트에 따르면 유벤투스와 마샬은 이미 대화를 나눴으며 마투이드를 통해 마샬을 유혹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르타와 파라티치는 2014년에 앙토니 마샬을 데려오려고 계약을 이제 준비했었지만 그 당시 실패를 했으며, 그리고 마샬은 2015년에 최대 6,600만유로 865억까지 오를 수 있는 이 모든 옵션을 다 했을 때 그 가격으로 이제 맨유로 이적을 하면서 유벤투스와 거리가 멀어졌는데, 지금 그는 맨유가 정리해야 할 대상자 중에 한 명으로 인식이 됐으며 이 선수를 다시 한번 유벤투스가 원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모이스키는 당장 안 쓰겠지. 또 임대 보내겠지 뭐. 그냥 아직 어리니까 쓰면 얘 쓰겠지 뭐. 데려간다면. 어차피 맨유에서 나갈 때 더 좋은 가격으로 나가는 선수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네. 일단은 뭐 마샬 데려와서 잘 쓸 수도 있고, 되팔렘 했을 때도 이제 좀 비싸게 팔 수도 있고. 네. 장점이 있죠. 사실 산체스가 온 뒤에는 얘가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죠. 왜냐면 산체스는 로테이션 자체를 원하지 않잖아요. 본인이 뭐 체력도 워낙에 좋고 본인이 뭐 워낙 경기에서 풀타임을 좋아하는 선수이다 보니까 그 마샬을 따르게 써야 되는데, 마샬을 뭐 오른쪽에 쓰기도 좀 그렇고 중앙에 세우기도 그렇고. 네. 그렇다 보니 뭐 마샬을 데려오기 위해서 뭐 정말 뭐 끼워 팔던가 아니면 조금 데려왔을 때부터 좀 약한 금액으로 팔던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겠죠. 네. 아무튼 나갈 것 같긴 해요. 다음 소식은 골닷컴 소식에 따르면 도르트문트의 로이스가 바이에른 뮌헨과의 경기에서 아예 공식적으로 제외가 되었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현재 자주 부상을 당하고 있는 로이스는 분데스리가의 주말 빅매치에 나서지 못할 것으로 보이며, 도르트문트는 이번 주 토요일에 마르코 로이스 없이 바이에른 뮌헨과 맞설 예정이고, 이 플레이메이커는 부상으로 커리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주말 분데스리가 빅매치에 앞서 또다시 피치 위에서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도르트문트의 감독은 그가 경기에 나서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인터뷰에서 말하길 로이스는 아직 팀과 함께 훈련하지 못하고 있고 그는 토요일 출전 여부가 어려울 것이라고 직접 감독이 컨펌을 했으며, 그의 경력 전반에 걸쳐 부상 목록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로이스는 현재 내전근 장단지 내전근 부상이 있기 때문에 한 2-3주를 좀 더 쉬어야 한다고 해요. 네. 뭐 부상이 많은 사람, 그래서 어떤 선수가 뭐 부상을 당하고 싶겠습니까? 뭐 자기가 원하지도 않지만 뭐 몸 관리를 잘못해서 다칠 수도 있고, 막말로 정말 남이 한번 당구려고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뭐 어떻게든 몸 관리하는 건데, 사실 뭐 이러쿵저러쿵 해도 선수 본인이 이제 잘해야 되는 건 맞는데, 로이스가 참 이것저것 많이 힘들 것 같아요. 네, 상황이 괴로워요. 근데 얘도 많이 다치긴 하는데 베일이 훨씬 더 많이 다치지. 베일은 이렇게 전 역으로 다치는 거고, 얘는 그 고정된 부위로만 다치더라고 보니까. 도현님 간담회 안 가심? 나 안 갔어요. 저 맨날 안 간다 얘기했잖아요. 나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간담회. 뭐 오늘도 빨리 끝난 거 보니까 뭐 별말 했겠어요? 네. 별로. 다음 소식은
영국 BBC 뉴스에 따르면 위건은 맨시티전 승리 후 팬들이 피치로 침투해 아구에로에게 로켓 펀치를 날렸던 이 사건에 대해서 FA, 그러니까 영국 축구협회에게 기소를 당했습니다. 뭐 인기 PD들은 간다면 안 간다고? 그건 아니고 난 인기 PD 절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지금 160명 보는데 무슨 인기 PD야? 아니 1600명 보면 내가 하겠는데 우리 지금 160명 보는데요? 나 지금 20위 안에도 못 드는데요? 지금 순위가 무슨 씨. 아니 뭐 별로. 나 스포츠 PD니까 별로 원하는 게 없어요. 제가. 내가 뭐 가가지고 나 야구 중계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아프리카처럼 야구 중계 해주십시오. 메이저리그 중계 되는데 메이저리그 개인 중계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뭐 해주지도 않을 거잖아요. 어차피. 안 해주는 거 뻔히 아는데 그걸 뭐 가서 뭐 하라고. 난 그거밖에 원하는 게 없어요. 중계할 수 있는 거 늘려줬으면 좋겠는데 없잖아. 그거 없으면 뭐 끝이지 뭐. 내가 가서 뭐해. 아무튼 안 갔습니다. 아무튼 이날 이제 저번에 FA컵 때 이제 떨어졌잖아요. 결국에 떨어지고 나서 이제 흥분했던 위건 팬이 이제 아구에로에게 와가지고 먼저 선빵을 달렸고 아구에로도 이제 그걸 이제 막는 장면이 나왔었죠. 이때는 이제 뭐 맨시티 선수들도 와서 말렸었고 일반 관중도 와서 말렸고 위건 선수까지 와서 말렸던 그 사건입니다. 아기로는 그 경기 후에 한 팬과 충돌을 일으켰지만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으며 위건은 구장이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나 관중이 피치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이런 축구 규정을 어겨 기소가 되었습니다. 맨시티는 앤서니 테일러 주심이 델프를 퇴장시킨 이후에 선수단을 통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5만 파운드, 이 구단에게 5만 파운드, 7,5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라고 합니다. 먼저 날렸지 그 팬이. 그러니까 팬이 먼저 와서 아구에로를 약올리고 아구에로가 져가지고 기분이 별로 안 좋은 상태에서 이제 좀 때리려고 했던 상황인데 말렸어요. 주먹 날라가려 했는데 말렸어 팬이. 다행히 안 맞았어. 안 맞고 이제 저 팬은 이제 로켓 펀치를 날렸죠. 근데 로켓 펀치도 잘 안 맞았어요. 아무튼 이제 이게 펀치도 펀치지만 여기 지금 일반인들 다 청바지 다 일반인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되는데 벌금 먹은 거죠. 옛날에 옛날도 아니지 재작년? 재작년인가? 인천 유나이티드 이제 강등 당하지 않고 마지막에 살아남았을 때도 이제 팬들이 막 피치 안 들어와가지고 500만 원 물었잖아요. 인천이 그 정도. 그런 거죠 뭐. 들어가면 안 돼요. 특히나 뭐 프리미어리그는 맘만 먹으면은 들어갈 수 있는 구조니까. 수원은 조금 멀어. 수원은 이제 축구 전용 구장이긴 한데 이렇게 펜스가 낮은 게 아니라 조금 높기 때문에 떨어지면 많이 아파. 발 아파. 대구도 안 되지. 거기는 뭐 트랙까지 있어가지고 가기 전에 무조건 잡히겠죠. 대구는 워낙에 멀어가지고 거기는 원체 멀어가지고 들어가도 잡힐걸. 진짜 트랙이 엄청 넓잖아. 8레인인가 거기까지 있는데 언제 들어가. 가다가 지치겠다 씨. 다음 소식은 골닷컴에서는 포체티노가 해리케인에게 이제 부상 복귀에 관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 부상 복귀에 관한 인터뷰를 아주 좀 크게 좀 다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토트넘의 감독인 포체티노는 일요일 첼시와의 경기를 앞두고 나서 회담을 이제 공식적인 회담을 가졌는데 해리케인의 이 출전에 대해선 배제하지는 않았으나 스토크시티를 상대로 복귀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해리케인은 본머스를 상대로 4대1로 승리한 프리미어리그 원정 경기에서 발목 인대를 부상당해 이번 달 초 이후로 스완지와의 FA컵 그리고 잉글랜드가 국가대표로 네덜란드와 이탈리아를 상대한 두 번의 평가전에서도 뛸 수가 없었습니다. 토트넘은 이번 주말 챔피언스리그 진출 경쟁자인 첼시와 맞붙기 위해 스탠포드 브리지에서 원정 경기를 갖게 되며 원정팀이 이길 경우, 그러니까 이 첼시가 졌을 경우 토트넘과 첼시는 승점
8점으로 벌릴 수가 있고, 그러나 케인이 리스크를 감수하고도 콘테의 첼시 경기에서 이제 출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합니다. 토트넘의 스타 델리 알리는 현재 햄스트링 부상을 안고 있고, 지난주 웸블리에서의 이탈리아와 경기에서 1대1로 비겼는데 그 경기에서는 아예 결정을 했으며, 네덜란드를 1대0으로 이긴 경기에서는 후반에만 잠깐 나와서 교체로 출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알리도 좀 안 좋다라는 거지, 한마디로 지금 상태가. 그래도 알리는 뭐 장단지 햄스트링 조금 부상 올라온 건 있지만 그래도 뭐 경기 못 뛸 정도는 아니고, 일단은 케인이 나온다면 무리하게 나오는 거겠죠. 무리하게. 근데 일단은 그 포체티노가 토비 알더웨이럴트를 무리하게 한번 컵대에 썼다가 지금까지 안 쓰고 있잖아요. 그 한 번 쓰고 나서. 그래서 뭐 그게 지금 뭐 몸이 안 좋아서 못 나오는 거다, 아니면 이적하기 위해서 그냥 선수 다칠 수 있으니까 아끼는 거다, 이런저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아무튼 그런 일 한번 겪은 포체티노가 급하게 케인을 쓸까 하다가도 이게 아무래도 상대가 첼시다 보니까 서브에라도 있을 것 같은 느낌도 있고, 네, 잘 모르겠네요. 자아도 워낙 그 팀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빨리 돌아온 것처럼 뭐 돌아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태로는 사실 어렵다고 보는 게 맞겠죠. 왜냐면 진짜 4월 중순 넘어서 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지금 와버리면은 진짜 그냥 좀 쉬고 온 거예요, 한마디로. 물론 뭐 부상에 관해서 많이 이제 이 해리케인이 워낙 또 소중한 선수잖아요. 뭐 국대에서나 토트넘에서나. 그러니까 잘 했겠지만 참 너무 급하게 나오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다음 소식은 스페인 문도 데포르티보에서는 아르헨티나 동료들을 격려한 리오넬 메시에 관한 소식을 다루었습니다. 현재 아르헨티나 국가대표팀 감독인 샴피올리의 이 팀은 스페인과의 친선 경기에서 6대1로 대패를 당했으며, 그러나 메시는 상황을 재정비하고 팀의 스피릿을 끌어올리려 노력하고 있으며, 아르헨티나 언론인 라 네이션에 따르면 메시가 여기 VIP 룸을 떠나고 난 뒤 그에 대한 행적을 밝혔으며, 뭐 일단은 일반적으로 맨 처음 보도됐을 때는 메시가 이런 꼬라지를 보고 싶지 않아서 뭐 경기장을 떠난 것이다, 축구 보다가 이런 놈들하고 월드컵 나가야 된다는 자기의 신사한탄 때문에 밖에 나가서 울었을 것이다,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로는 이 77분경 VIP 박스를 떠났던 이유는 아르헨티나 라커룸으로 향했던 것이고, 그곳에서 미리 동료들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료들이 도착하자마자 메시는 선수들에게 고개 숙이지 말고 이런 역경을 함께 바꿔나가 보자라고 선수들에게 전달했다고 하며, 메시의 이런 행동을 샴피올리 감독은 전혀 자신에 대한 간섭이라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그런 메시의 모습을 주장의 역할로 기대하고 있던 것이 맞다라고 인터뷰에서 직접 샴피올리가 언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메시가 이렇게 선수들에게 직접 다가가 팀의 사기를 높이려 했던 행동은 엄청나게 이례적인 행동이었으며, 익명의 선수 소스에 따르면 메시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모두가 놀랐고, 이전에 메시에게서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이어서 선수들이 많이 당황은 하긴 했지만 그의 리더십에 많은 선수들이 이날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주장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좀 내가 봤을 때는 메시 같이 거의 신경 안 쓰는, 그냥 주장이 잘하니까 다른 애들도 잘해야겠다라고 이제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만드는 이런 메시 같은 주장이 있고, 아니면 기성용 같이 그냥 좀 뭐라 할 때 뭐라 해주고, 근데 많이 이제 터치 안 해주고, 뭐 그러니까 중도가 있고, 아니면 이제 로이킨처럼 쌍욕 박으면서 이런 너 지금 눈을 하는 거야 막 하면서 이제 그렇게 아주 그냥 강하게 이제 들어가는 이제 또 스타일이 있고, 딱 강중약이 있는 것 같아요. 강중약이. 박지성도 이제 메시 같은 유형이었죠. 본인이 잘하다 보니까 다른 선수들이 뭐 불만을 가질 것도 없고, 그냥 뭐라고 얘기해주면 잘 알아듣고, 뭐 그거를 이제 주변에서 봤던 기성용은 이제 그래도 좀 중도 정도죠. 너무 말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기성용도 할 말 보면 은근히 다 해요. 네. 한번 까주기도 하고. 네. 그래서 기성용은 또, 근데 뭐 기성용이 엄청나게 터치를 한다던가 그런 거 아니니까, 기성용의 그 주장에 관한 그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는데 아시안컵 때 이정엽이 처음으로 이제 국대 발탁을 했잖아요. 근데 이정엽이 이제 사람이 그래도 그런 게 있잖아요. 처음에 가서 아무리 서글서글하게 대하려고 해도 그 무리가 일단 기본적인 무리에 있고 그 무리 안에 들어가려면 사람들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정엽의 본인이 갖고 있는 네임밸류나 이런 인맥 자체가 뭐 국가대표팀에 아는 선수가 없다 보니까 이제 쭈뼛쭈뼛 하는데 기성용이 이제 좀 가까이 가면 이정엽이 되게 좀 부담스러워했대요. 와가지고 좀 뭐 물어보려 하고 뭐 괜찮냐 말하려고 해도 워낙 불편하니까. 근데 이정엽이 이제 선수들한테 너무 불편한 거 알고 자기를 불편한 거 아니까 기성용이 직접 그 팀 이제 닥터, 그러니까 팀 코치한테 그냥 이정엽 불러내서 이제 차 한잔 마시자고 얘기하는 것처럼 좀 한 방에 불러달라 해가지고 불러가지고 막상 가보니까 이제 나중에 기성용이 온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부르면 되게 부담스러워할까봐 부탁해가지고 자기가 들어가서 네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고 무슨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게 있으면 꼭 나한테 얘기해달라고 하면서 이제 기성용이 되게 뒤에서 선수를 조금 보도 담아준 거지. 처음에 와가지고 신경 쓰고 불편할까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잘 그때 이제 진짜 팀을 잘 기성용이 잘 이끌어가지고 결승까지 갔잖아요. 네, 물론 결승에서도 정말 멋있게 연장 갔는데 김진수가 꼬라지는 바람에 네, 뭐 아쉽게도 뭐 그때 우승 못했지만 그래도 뭐 옛날 그 기성용에 비하면 많이 달라진 거죠, 사실. 네. 결국 기성용은 그 최강희 감독 그 마지막 사건 선수로서의 정말 마지막 그 자충도 뭐 좀 이렇게 쉴드 잘 안 되는 그런 행동 마지막을 하고 나서는 아무 일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그게 정말 마지막 축구 선수로서의 정말 마지막 실수. 그리고 뭐 그 이후로는 뭐 일절 하나 없으니까 잘하고 있죠, 지금은. 잘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다음에 문제지. 기성용이 이제 이번 월드컵을 끝으로 국가대표팀을 은퇴한다 했으니까 물론 구자철도 함께 은퇴한다 했었고 뭐 박주호도 당연히 나이로 봤을 때는 못할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싸그리 물갈이가 될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기성용을 국가대표로 볼 수 있는 게 몇 개월 안 남았어요. 네. 몇 개월 안 남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너무 그렇다고 막 비판하지 말라는 거 아니고 많이 담아두자라는 거지. 우리도 지금 박지성 나가고 나서는 되게 보고 싶잖아요. 근데 박지성 막 어디 가서 뭐 올스타전에 잠깐 나와서 뛰거나 아니면 뭐 잠깐 뭐 맨유에 관해서 이렇게 나와서 뛸 때면 너무 반갑잖아. 그런 건 똑같은 거야. 물론 기성용은 선수 생활 더 하겠지만 금방이라는 거죠. 이제 국대를 은퇴할 정도가 되면 정말 선수 생활도 이제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니까. 끼케야 뭐 많이 잡으면 5년, 짧게 잡으면 3년 정도? 그 정도니까. 또 기성용은 항상 오래 축구하고 싶다는 얘기를 별로 안 하더라고요. 그냥 자기가 능력을 가질 수 있을 때, 이 팀에 부팀될 수 있을 때까지만 하고 싶다고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었으니까. 좀 잘 좋게 지켜봐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뭐 메시도 똑같아요. 메시도 저번에 한번 잠깐 너무 이제 속이 상해서 은퇴한 적이 있었잖아요. 잠깐이지만.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한번 이제 그랬던 적이 있으니까 과연 이번에 메시가 한 번 더 월드컵 나갈까? 막 그런 생각도 들고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어요. 또 하나의 세대가 이제 끝날 수가 있죠. 이번 월드컵에서는 이제 많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선수들이 은퇴를 미리 말을 해놨으니까 뭐 코시엘니 같은 선수들도 이번 국대를 끝으로 은퇴한다 했었고 국대를 많겠죠, 뭐 그런 스타일들이. 나이가 좀 30대 들어가는 선수들은 다 아마 이번 월드컵을 마지막으로 네, 좀 끝내지 않을까 싶기도 하는데 잘 봐두는 게 좋죠. 나중에는 진짜 보고 싶어도 못 본다니까. 금방이야. 다음 소식은 브라질 언론사인 볼에서는 언급하길 레알 마드리드는 AS 로마의 알리송 영입을 위해 대화를 로마와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로마는 그를 지키고 싶어 하지만 그들은 이미 알리송을 어떻게 하면 높은 가격으로 이적을 시킬 수 있을까도 함께 생각하고 있으며 로마는 저번에 리버풀로부터 5천만 파운드 한화 745억의 이적료까지 제시를 받았으나 이를 거절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협상은 레알 마드리드와 진행을 할 것이고 레알 마드리드는 로마에게 이미 초기 이적료를 제안했지만 로마는 또다시 그 금액을 거절했으며 그들의 수정된 이적료를 다시금 레알 마드리드에게 제안을 했으며 로마는 레알이 자신들이 요구한 이적료를 증가시켜 줄 것인지 아니면 포기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현재 기다리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알리송이 잘하긴 잘하나봐요. 네. 나인틴미닛 언론에 따르면 제라드가 버드와이저 이 맥주 회사와 투어를 함께 떠난다라고 합니다. 버드와이저가 러시아 월드컵을 대비해 새 맥주인 블레스 디스 비어를 런칭했다고 하며 제라드가 사진에 있는 맥주 탱크 차량과 같이 함께 영국 투어를 떠난다라고 하고, 이 맥주 차량과 함께 떠난 투어는 웸블리에서 출발할 것이며 내일은 맨체스터로 이동을 하고, 이 투어는 월드컵 열리는 6월까지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한 곳에서 이제 좀 있으면 정착했다가 또 몇 주 지나면 다시 또 투어를 가고 그런 식으로 하나 봐요. 네. 제라드도 이제 유소년 팀 감독을 하고 있으니까 매일 할 수는 없지. 뭐 주말에만 잠깐 뭐 하는 거 알바를 하겠지 뭐. 바쁘지 뭐. 그러니까 이런 거를 허용해주는 이제 구단이 있고, 뭐 리버풀은 허용해주는 것 같고, 뭐 클럽도. 근데 이제 벵거는 그 앙리가 이걸 하는 걸 싫어했죠. 뭐 코치긴 했지만 앙리는. 그래서 뭐 벵거는 앙리한테 말했죠. 코치만 하든지 아니면 네가 하고 싶은 언론에 관한 그런 뭐 그런 걸 하든지 둘 중 하나만 해라 했는데, 이제 그만두고 나서 이제 둘 다 하죠. 이제 벨기에 국대 코치에 가서 아자르한테 이제 필살기를 가르쳐주고. 옛날에 앙리하면 그 생각나네. 그 누구야 그 미친놈 역주행.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아데바요르한테 그 감차 알려줬잖아요. 감차. 걔가 진짜 그 앙리한테 감차 배우고 나서 앙리한테 아데바요르가 그 감차 배우고 나서 많이 써먹었지. 진짜 많이 써먹었어 그거. 나름 또 잘했어 또 그 감차를. 뭐 그랬죠 뭐. 그 아자르도 앙리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많이 배운다고. 특히나 이제 뭔가 심리적으로 압박이 들어오거나 이제 사이드에서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슈팅을 찾아내는 코스 같은 것들을 많이 배운다고 하니까. 네. 좋지 뭐. 근데 마르티네즈 감독 아래 그 앙리는 조금 어색하긴 하는데, 네. 잘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음 소식은 스페인 수페르 데포르테 언론에 따르면 발렌시아의 솔레르를 이제 본인들은 이 선수를 이제 팔 생각이 없다라고 발렌시아가 언급을 했습니다. 며칠 전엔 콘도그비아의 이적설과 함께 이번엔 솔레르의 레알 마드리드 쪽에서 이적설이 터졌고, 레알 마드리드 측이 솔레르를 마음에 들어하고 있으며 다음 여름에 레알에서 이 선수를 데려가고 싶다라고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관해 본지는 발렌시아가 지난 여름 이 선수에 대한 계약을 갱신을 했고, 현재 솔레르의 바이아웃은 8천만 유로 한화 1045억의 바이아웃 조항을 삽입을 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은 발렌시아가 솔레르를 이적시킬 마음이 추호도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냈고, 현재 솔레르는 토니라토, 풀백, 그리고 페란토레스처럼 발렌시아 출신이자 자산이고 이들의 미래를 함께 구축할 수 있는 선수들을 팔 마음이 없으며, 솔레르는 그 중에서도 발렌시아의 보석이라 불릴 만큼 아주 많은 팬들이 이 선수를 아끼고 있다 합니다. 하지만 현재 발렌시아는 FFP 파이낸셜 페어플레이를 맞추기 위해서 4천만 유로 한화 525억 정도를 이윤을 남겨야 하는데, 그래서 그 이윤을 남기려면 선수를 팔아야 되고 당연히. 그래서 이제 어떤 선수들 한두 명이 나갈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솔레르의 매각은 이곳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으며, 레알의 페레즈 회장은 발렌시아 선수를 원한다라면 바이아웃을 질러야만 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어차피 솔레르 가봤자 그 다니 세바요스 되는 거예요. 쟤도 알겠지 지가 어느 정도 위치인지. 물론 올 시즌 솔레르 잘하는 거 맞는데, 에이. 뭐 가면이야 뭐 이강인한테는 나쁠 거 없지 사실. 하지만 뭐 이강인은 더 커야 되고 좀 좋은 튜터가 있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발렌시아가 만약에 지금 챔스권에 나갈 수 있는 순위이다 보니까 챔스를 나가면 솔레르 같이 이제 홈그라운을 쓸 수 있는 선수도 필요하고,
팀 내에서 이제 훈련했던 선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솔레르의 이적은 이것저것 다 따져봤을 때는 사실 이루어지기는 어렵죠. 근데 원하면은 또 갈 수도 있으니까. 레알이라 그런 거야. 레알은 지를 수가 있으니까. 레알이 돈 쓸 때가 많아가지고 이 솔레르 데려가는 거에 대해서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기사가 뜨더라고요. 다음 소식은 AS 모나코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포르투갈 국가대표인 주앙 무티뉴와 다시금 재계약하였음을 알렸습니다. 기존 2018년 계약에서 2020년까지 2년 계약 연장을 한 것이라고 하며 그의 모나코 생활은 2년 더 늘어났습니다. 참 엠블럼 이뻐요. 저 팀 볼 때마다 엠블럼 되게 이쁜 것 같고 박주영이 10번 뛸 때 참 생각나네. 난 아직도 박주영 그 모나코 처음 갔을 때 그 라콩부 감독인가? 그 코터리던 감독. 응? 그 감독이 그 박주영 엄청 이뻐하던 게 생각나네. 진짜. 박주영이 내가 왜 그걸 기억하고 있냐면 첫 경기에 골을 넣었거든요. 첫 경기에. 그 이제 왼쪽에 있는 그 골대로 이제 골을 넣었는데 왔던 장패스란다. 장거리 패스가 한 번에 탁 왔고 그걸 박주영이 잘 넣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개막 경기에서 골 넣는 게 뭐 많은 선수가 개막 경기 골 넣긴 해요. 그러니까 자기 이제 리그 첫 경기에 골 넣기도 하는데 근데 박주영이 워낙 또 잘 넣었기 때문에 그때 별의별 이야기가 다 있었어요. 그때 박주영이 FC 서울에 뛰고 있었으니까 뭐 어떻게 이적했냐라고 막 그 이제 루머 같은 게 뭐였냐면 라콩부 감독이 집에 이제 LG TV를 샀는데 그 LG TV에서 기본으로 들어있는 그 이제 박주영의 모습이 있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에이전트에게 이 선수 누구냐 알아봐라 해가지고 뭐 영입을 했네 막 이런 말도 있었고 막 이상한 말 많았어 그때. 네. 근데 그때 가가지고 뭐 잘했으니까 박주영이 모나코 시절은 잘했죠. 물론 뭐 PK도 찼지만 PK를 찬 게 잘못은 아니잖아. PK를 찰 만큼 뭐랄까 그 팀에 대해서 영향력이 있고 잘 찬 것도 맞으니까. 네. 잘했죠. 모나코 시절은 깔 수가 없지. 기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모나코에서 못했는데 아스날에서 연락이 왔겠냐고. 아무리 뭐 세컨으로 데려가든 서드로 데려가든 뭐 네 번째로 데려가든 잘했으니까 갔겠지. 벵거가 바보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박주영을 생각했을 때 나는 그 당시에 모나코 생각하면은 박주영이 뭐 골을 잘 넣고 이런 느낌보다는 왜 이렇게 헤딩을 잘 따내지? 유럽 애들한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죠. 네. 그런 생각이. 박주영 가자마자 참 잘했어. 그러니까 안 밀리고 은근히. 항상 팔이 안 좋아가지고 팔에 이렇게 붕대 같은 거 감고 뛰었지만 그래도 참 그 헤딩 잘 떼내고 그러니까 그 어떻게든 따내줘가지고 박주영 키가 작은 건 아니에요. 큰데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엄청 장신도 아니지만 그 서전트가 높다 보니까 지금은 뭐 안 되지만 당연히 나이가 있으니까. 그때는 참 그 잘 뛰어줬었고 경합을 잘 해주니까 거기서 나왔던 이제 좋은 찬스가 많았죠. 그런 찬스를 항상 알론소나 그 다음에 뭐 네네 같은 애들이 잘 받아먹고 연결시키면서 그럼 박주영은 참 좋은 공격수였어요. 모나코 시절만큼은. 네. 그랬죠. 좀 재밌게 봤어요. 물론 저는 모나코 경기를 안 좋아했는데 안 좋아했던 이유는 그 경기장 분위기가 너무 싫었어. 그러니까 경기장이 막 영화관처럼 보는 그런 약간 프랑스 경기장이 좀 그래요. 약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야간 경기하면은 완전히 그냥 조명을 때려 박는데 프랑스 경기장은 그 피치 안에만 때려 박고 옆에는 은은하게 보는 스타일이야 다. 파리바죠.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 이제 오페라 보는 듯한 막 그런 느낌인데 뮤지컬이나. 근데 이제 막 그 거기는 근데 경기장에 사람도 별로 없고 뭔가 좀 무서워 거기는. 모나코 그 지역에 좀 사람이 없고 막 조용하고 응원도 막 이상해가지고 별로 안 좋아했어요. 좀 무슨 드립이야? 아무튼 뭐 저번에 박주영이 그때 오바메양이랑 언제 이야기한 거지? 그 움짤이 있는데 박주영이 오바메양 머리 치면서 뭐 잘 지냈냐 이런 거 물어보는 듯한 그 움짤이 있는데 그게 박주영이 왜 오바메양 만났지? 생각해보니까 아스날 때 만났나? 아스날 때인가 보다. 그랬나 보네. 갑자기 생각났네. 아스날 선배. 모나코 선배, 아스날 선배. 네. 그래, 가끔 내가
가끔 잊고 있어. 아스날 그니까 박주영이 아스날 출신이라는 걸 이제 가끔 잊어먹어요. 가끔. 음. 마치 그 FM을 하는 그런 어떤 박주영 팬이 FM을 하다가 너무 좋아하니까 아스날 데려온 것 같이 네. 억지로 네. 가끔 막 훈련할 때 보면 외질 막 그럴 때 있거든요. 외질 막 부상당해가지고 복귀하기 전에 리저브 경기 뛰면은 박주영이랑 같이 웃으면서 막 하하호호 가고 그런 거 하고 있으면 보고 있으면은 합성인가 막 이런 생각 들 때도 있고 외질은 또 워낙에 또 월드 클래스급의 선수였으니까 레알 출신이기도 했고 그 다른 애들 만난 거보다 그 가끔 박주영이 그 아스날 출신이라고 생각될 때가 그런 할로윈 데이 때 가끔 이제 사진을 찍잖아요. 그때는 모여가지고 일군 선수들 그럴 때 이제 뭐 박주영 보이면 아 박주영 맞아 여기 있지 했었지. 뭐 크리스마스 때나 네 그런 거 그럴 때 가끔 생각나고 나 솔직히 말하면 이게 까는 게 아니라 진짜 나 가끔 간 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나는 간 거는 이해돼요. 간 거는 이해되는데 왜 그렇게 남았지? 그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간 거는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서 간 건 진짜로 이해되는데 조금 이제 1, 2년 해보고 안 되면은 임대라도 한번 갔다 오고 그냥 뭘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이제 막 2년 3년 계속 있다 보니까 그렇게 시간이 아깝잖아요. 박정도 그때 좋은 나이인데 셀타비고 때도 또 뭐 이것저것 좀 문제가 또 있었고 해가지고 아직도 기억나네. 또 기억나네. 박주영이 셀타비고 그거 첫 경기 뛸 때도 골 넣었잖아요. 그때 막 정인영 가가지고 울고 막 박주영의 아픔이 느껴져 이러면서 막 헛소리하고 있고 그다음부터 망했는데 그때 아직도 기억나네. 그 셀타비고 감독이 엄청나게 그 목소리 허스키한 아저씨였는데 그 얼마 있다가 잘렸단 말이에요. 박주영도 같이 안 보이고 그때부터 또 기억났어. 그게 또 갑자기 네. 근데 정인영이 그때 울 때 속으로 저 울 정도인가 그 생각 좀 했는데 나 아무튼 울었어요. 울은 건 팩트입니다. 아직 기억나요. 박중이 울어야지 본인이 왜 울어. 다음 소식은 경기당 평균 만석 정도의 공석이 생기는 맨시티의 에티하드 스타디움이 관중을 유치하는데 힘듦을 겪고 있다라는 뉴스입니다. 맨시티는 5만 5천 석이 이제 풀로 들어갈 수 있는 경기장인데 평균적으로 5만 4천 명 이상의 관중이 들어선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실제는 이와 다르며 지금 여기서 보시는 건 맨시티가 언론에 보도한 경기장 이만큼 들어왔다. 이날 경기에서. 근데 실제로 알아보면은 4만 6천 명밖에 들어오지 않은 부분이 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경찰 쪽에 따르면 맨시티는 평균적으로 뭐 5만 4천 명의 인원이 들어온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4만 6천 명 정도가 관중석에 입장한다라고 언급하고 있으며 사우스햄튼과의 경기에서는 3만 8,130명이 입장을 했고 본머스, 토트넘, 와포드, 번리전에서는 4만 6천 명 미만의 관중들이 입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이제 스토크시티랑 경기했을 텐데 이게 그냥 뭐 일반 리그 경기인데 사실 프리미어리그는 리그 경기하면은 관중 좀 많이 오잖아요. 솔직히 뭐 물론 작은 경기장이야 적으니까 더 많이 이제 표를 구하는 거 어려울 테고 한데 그래도 5만 5천 석 정도면 그 맨시티의 또 그 경기력이라면 1위 팀인데 하물며 이게 왜 안 차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왜 안 차지? 같은 맨체스터 지역에 있고 많은 이제 월드 클래스 선수도 있고 한데 이게 왜 안 찰까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여기는 1위 팀인데 보이콧 할 것도 없지 뭐. 그러니까 1위 팀인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다른 팀들도 맞아요. 놀래요. 왜냐하면 뭐 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야, 니들은 왜 이렇게 관중이 안 차? 니들 역사가 없어 그래. 니네 근본이 이런 걸로 이제 까는 거지. 한마디로 현지에서도. 네. 실제로 이 오피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에버튼과의 경기부터 해가지고 그 이제 와퍼드 경기까지 실제로 팀에서 내보낸 이날 경기장이 우리는 54,000명이 들어섰습니다 했지만 실제로 49,000명 정도 들어왔고 54,000명 들어왔습니다 했는데 실제로 48,000명 53,000명 들어왔습니다 했는데 47,000명 이게 다 거의 안 맞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그 오피셜은 구단에서 내보내는 거고 이거는 이제 경기를 관련해서 안전을 이제 담당하는 경찰 쪽에서 이제 하는 건데 너무 속이는 거지 이거는. 53,000명 왔다고 하는데 38,000명 들어선 거야. 네, 이게 약간 뭐 뻥이 있는 거죠. 주작이 있는 거죠. 네, 사실. 네. 이거를 이제 이런 것도 잘 캐는 언론사에서 이걸 보도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맨시티는 이제 소튼전, 사우스햄튼전에서 38,000명 가량이 관중이 이제 입장한 관중석 현황이며 더 선이 경찰들에게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데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지난 시즌 스토크시티와의 무승부 거둔 경기에서 맨시티가 발표한 공식 관중수는 52,000명. 하지만 실제로 경찰이 발표한 관중수는 28,000명 내외도 있었으며, 네. 그 다음에 뭐 챔스 조별 예선에서는 11,000명 미만의 관중이 직관을 했더라고 합니다. 챔스인데도 11,000명이요? 심지어 바르셀로나에게 승리를 거둔 경기에서도 실제 관중수는 44,000명이었다라고 하며 그러나 맨시티의 공식 집계로 발표된 관중수는 53,000명 정도라고 이제 오피셜 발표를 냈는데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위의 자료는 경찰이 집계한 자료와 클럽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가 이제 엇나가고 있다. 틀리다라고 하는 건데 모르겠어요. 나도 왜 그런지. 뭐 그냥 현지에서 이제 이것 때문에 또 지금 뭐 이것저것 말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네. 기사예요, 기사. 네. 네, 정리한 건 아니고 기사이다 보니까 참 알았으면 잘하겠죠. 네. 다음 소식은 맨유는 조용한 경기장을 바꾸려고 18세부터 25세 청년들에게 청년 할인을 해주려 한다라는 소식입니다. 맨유는 OT의 조용한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첫 걸음을 내디딜 것이라고 하며 18세부터 25세 연령대 팬들에게는 시즌 티켓 가격을 285파운드, 45만원 정도로 측정했다라고 하며 이는 이전보다 50%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보인다라고 하고 또한 맨유는 7년 연속 시즌 티켓 가격을 동결시키기로 결정을 했고 무리뉴는 허더스필드 타운과의 경기에서 경기장이 너무 조용하다라고 계속해서 보도진들에게 불만을 내비쳤다라고 합니다. 이에 우드워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무리뉴를 만났고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이 이제 결실로 다가올 것이라고 하네요. 내가 그래서 50% 할인해 주는 거는 대박이다. 근데 뭐 이거는 그런 거겠죠. 그냥 젊은 층을 유치하겠다. 이 젊은 층을 유치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축구장을 찾아올 수 있게끔 뭐 투자하는 거겠지 나름. 18세한테 45만 원이 어디서나 알바해야지 뭐. 이게 경기장이 사람은 많다 이거지. 그러니까 OT가 뭐 경기장이 빈다는 게 아니라 이게 관광객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응원 구호 같은 거를 불러야 되는데 이게 사실 좀 이렇게 연세 많으신 분들이 사실 막 경기 보면서 엄청나게 막 소리 지르고 하진 않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좀 조용하게 관람하시고 좀 젊고 이 축구에 대해서 열정적이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막 소리 질러가면서 우통 벗어가면서 하는데 아무래도 축구다 보니까 경기장 분위기 살리기 위해서는 좀 이렇게 챈트 같은 게 많이 들리고 노래도 많이 들리는 게 선수들에게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 거지. 관광객 그러니까 이제 시즌권 말고 현장 판매를 좀 줄이고 시즌권을 늘리고 그 다음에 젊은 이제 층에게는 좀 저렴하게 이제 시즌권을 판매하면서 좀 분위기를 바꿔보겠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뭐 경기장 분위기 바꾸려면은 사람은 꽉꽉 차고 있으니까 지금도 그게 문제가 아니라 좀 이제 소리 지를 수 있는 사람을 데려오려고 하는 거죠 뭐. 또 꽹가리 부대 한번 가야 되는데 이거 아쉽나요? 관광객이 많은 거죠 한마디로. 그 부분이 좀 마음에 안 드나 봐요. 무리뉴 입장에서는.
이해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합니다. 무리뉴의 말이 사실 뭐 틀리다고 생각 안 해요. 분위기잖아, 분위기. 축구장은 분위기. 오죽하면 맨유가 치어리더를 생각했었겠냐고. 오죽하면은 어떻게든 사람들 입 밖에서 소리 좀 나게 하려고 오죽했으면. 네. 그러니까 경기장이 거대하고 팬들도 많이 오고 인기고 다니는 게 변함이 없는데 뭔가 이게 너무 좀 분위기가 안 산다라고 생각했나 보죠. 뭐. 다음 소식은 박주호는 이제 인터뷰에서 가장 꿈꾸는 마음으로님 쿠키 20개 감사합니다. 조던 좋아. 맨체스터가 축구 열기가 많지 않나요? 많죠. 많은데 그러니까 조용하다는 거지 경기장이. 점잖게 본다는 거지. 꿈꾸는 마음으로님 쿠키 20개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은 박주호에 대한 인터뷰인데 축구 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박주호의 가족들은 언제 들어오냐라는 질문들이 많아서 이 인터뷰 할 때 물어보니까 아마도 가족들은 4월달에 한국으로 들어올 것이고 와이프가 스위스 사람인데 딸 아이도 아시아권 문화에서 한 번도 적응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문화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래도 적응이 좀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인 문화 차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딸 아이나 그리고 와이프도 알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이가 이제 한국 음식도 워낙 잘 먹기 때문에 먹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고 딸은 심지어 이제 유럽에서 먹는 음식들보다는 한국 음식을 더 좋아한다라고 하며 밥도 잘 먹고 고기도 좋아하고 본인과 식성이 매우 비슷해 볼 때마다 너무 이뻐 죽겠대요. 어릴 때 자신이 한국을 떠날 때는 혼자였는데 다시금 한국을 돌아왔을 때는 가장이 되어 돌아오는 그림도 한편으로 재밌다라고 언급을 했으며 치열했던 20대 초반보다는 지금 더 한층 여유가 생겼고 경기 외적으로 느끼는 심리적 압박감은 아무래도 유럽에서보다는 덜하며 그동안 계속 시합을 다니고 휴가 때는 한국에 들어와야 했기 때문에 가족과 지내는 시간이 많지 않았지만 지금은 앞으로 이제 딸 아이가 그리고 와이프가 이 한국으로 들어오면 보낼 시간이 많아질 것 같아 기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럼 박주호가 왜 그렇게 딸 아이를 보고 싶어 할까? 왜 그럴까 하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네. 안 보고 싶은 게 이상한 거지 뭐. 뭐 이쁘든 안 이쁘든 보고 싶은 게 맞는데 네. 너무 그리운 거지 막 보고 싶고 근데 거기서 이제 와이프가 하는 일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못 데려오다가 이제 다 정리하고 한국으로 들어오는가 봐요. 지금 이거는 이제 유럽에서 뛸 때 이제 모습이었고 지금은 어느 정도 컸냐면 지금은 그 박주호 딸 이렇게 컸습니다. 아빠 하면서 네. 저렇게 눈 뜨고 이렇게 막 이름 불러주면은 어느 아빠가 안 하겠어. 네. 보고 싶지. 귀엽죠. 뭐 아빠들은 요즘에 다 딸바보긴 한데 덕이 그렇지 뭐. 귀여워. 애기 귀여워. 애기 때 이거 무슨 막 그 동물 옷 같은 거 있잖아요. 애기 때 저 나이 때만 입을 수 있는 뭐 뿔 달린 거나 이런 것들. 난 그런 거 입는 거 좋아해요. 애기들이. 그때 입는 게 제일 귀여운 것 같아. 뭐 따를 때는 못 입잖아. 난 오히려 그 야구장 보면은 무슨 뭐 잠옷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무슨 그 캐릭터 잠옷 같은 거 다 큰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거 그런 거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뭐 저 개인적으로. 네. 그런 거 싫어합니다. 아저씨 자식 생기면 해병대 보낼 거냐고? 아니 군대 안 보낼 건데. 뭐 그때 되면은 뭐 직업군인만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그걸 왜 보내야 되죠? 거기를.
운동시키면 되지. 그걸 왜 보내야 되죠? 거기를? 네. 안 보낼 수 있다면 안 보내겠습니다. 비리는 말고 그냥. 그 옛날에 그 군대 얘기하니까 생각난 건데 컬투가 옛날에 그 했던 것 중에 되게 재밌는 얘기 있었는데 그게 비슷한 거. 아빠 나 군대 가야 돼? 뭐 그런 거 있었어요. 아무튼 나 확실히 기억 안 나는데 아마 아실 겁니다. 아빠 나 군대 가야 돼 하면서 뭐 한숨 쉬었다 그랬나? 그 컬투가 해준 얘기 중에 그 되게 재밌는 얘기 하나 있어요. 네. 아무튼 너무 귀엽죠? 네. 드디어 디발라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네요. 이제 스페인 문도 데포르티보나 이 문도 데포르티보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스페인에서는 공신력이 꽤나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 호아킨 로드리게스가 이 편집장인데요. 이 사람이 말하길 파울로 디발라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5년 계약에 이제 개인적인 합의는 완료가 되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디발라가 시메온을 만나서 이야기했던 건 이적에 관한 거였겠죠. 네. 스페인에서 만나 둘이 시메온의 감독과 디발라가 스페인에서 만나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분명히 이적에 관한 이야기는 어떻게든 했겠죠. 어떻게든. 네. 파울로 디발라의 미래는 이탈리아 미디어인 가제타의 커버지를 장식했으며 디발라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적설의 몇 주 전부터 몇몇 정보가 마드리드에서 디발라와 시메오네가 저녁 식사를 함께하는 것이 포착이 된 후에 계속해서 연결이 되고 있었습니다. 디발라와 시메오네 마드리드에서의 저녁 식사는 지금 당장엔 어느 양측과도 확인된 공식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이야기들이 재생산되고 있으며 여기서 나아가 오늘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에 따르면 이태리 이 미디어에서는 스페인으로부터 온 정보에 따르면 디발라가 개인 합의에 지금 다 모든 것을 끝냈다라고 하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이 말에 따라 뭐 온다세로 언론이나 안테나 3나 그 다음에 문도 데포르티보나 이런 많은 곳에서 이것에 관해 보도를 했고 현재 오프 더 레코드라고 일컬어지는 이제 편집장 호아킨 로드리게스의 정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것이 신빙성과 공신력이 함께 더해져 더욱더 이제 말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소스에서는 디발라의 에이전트 이제 형이 실제 이제 디발라 형이 에이전트인데 형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디렉터인 안드레 베레타 사이에서 5년 계약에 대한 합의를 미리 다 해놓은 상태라고 하며 디발라의 이적은 일컬어지는 정보에 따르면 유벤투스 측이 디발라에 관해 요구가로 1억 5천만 유로 한화합 1965억을 책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디발라는 만일 그리즈만이 떠날 시에 그의 대체자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하지만 이 가격이 높은 가격임에는 분명하지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역시 유벤투스가 관심의 의사를 갖고 있는 수비수 사비치를 함께 딜에 넣어 가격을 낮출 것이라는 보도입니다. 근데 이게 돈이 사실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니 꼬마가 돈이 어딨어 꼬마가 옛날부터 돈을 그렇게 많이 쓰는 팀이 아니라고 하지만 디발라가 온다라는 건 무조건 1억 유로에 그리즈만이 간다는 거죠. 1억 유로면 1300억 넘어가는 금액인데 그 금액 플러스 600억 남잖아요. 근데 600억을 다 낼 거라는 게 아니라 나머지 금액은 사비치를 넣어서 금액을 또 낮춘 다음에 그럼 나머지 금액도 어디서 구했냐. 벌써 가이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카라스코를 팔았어요. 카라스코는 거의 900억이 가까이 중국에 팔았기 때문에 돈은 지금 꼬마한테 문제가 안 돼요. 솔직히 말하면 타이밍이 너무 딱딱 맞아요. 돈도 있고 선수도 나가고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젊은 선수가 필요한 상황에서 시메오네는 이제 디발라를 만나서 얘기까지 했고 저녁을 먹었던 게 팩트이니까 이게 커진 거죠. 만약에 야 그냥 가격만 보면은 야 얘네가 돈이 어딨어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어요 사실. 근데 이게 꼬마는 돈이 없진 않아요. 돈은 있어요. 돈이 있고 써도 돼요. 그리고 다 팔 거기 때문에 뭐 토레스도 나갈 거고 기본적으로 좀 돈을 써야 되는 선수 나가야 되는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그거지. 유벤투스가 팔겠냐 결국은 그 차이. 유벤투스가 팔아서 근데 디발라 나간다는들 팀이 안 돌아가는 건 아닌데 유벤투스 충분히 알고 있겠지. 유벤투스도 이제 뭐 이과인이 지금 잘해주고 있긴 하지만 뭐 그 디발라가 이꼽고는 사실 팀에 대한 스타일에서도 그리고 유벤투스도 이제 계속해서 좋은 이제 A급 선수들을 A급 월클 아래에 있는 이제 뭐 그 당시에는 포그바나 이제 디발라 이렇게 또 뺏겨버리면 팀의 위상도 있어. 근데 사실 이게 왜 이적설이 더 한편으로 지금 실력을 얻냐면 유벤투스가 돈이 필요해요.
유벤투스가 FFP를 맞춰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유벤투스가 선수를 살 때 싸게 사는 게 아니라 다 임대 후 이적, 뭐 몇 년 뒤 이적, 아니면 분할 이적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지금 쌓여가지고 생각보다 내야 될 돈이 많아. 근데 이제 선수를 팔아야 이것도 이제 좀 뭐랄까 주급도 내려가고 이게 좀 안정이 되는데 이게 지금 유벤투스가 들어오는 애들만 있고 딱히 나간 애들이 별로 없어요. 뭐 포그바 한 명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뭐 비싸게 팔 수 있는 선수가 없다 보니까 이게 지금 많은 부분에서 지금 상황도 그렇고 뭔가 디발라도 나가고 싶어 하지 않을까? 뭐 시메온을 하면 디발라가 그 밑에서 뛰고 싶어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리즈만이 나간다면 디발라도 뭐 중용을 받을 수 있는 확실한 이제 선택자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고 싶어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하는 거죠. 네, 한마디로.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구단과 구단 간의 이적이 아니라 선수 개인 간 합의인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어차피 선수가 가고 싶어 하면은 구단이 아무리 강하게 막아보려고 해도 못 막아요. 그렇게 막을 수 있는 팀은 전 세계 한 팀밖에 없어요. 파리. 걔네들은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존심이 중요하기 때문에 베라티가 그 자존심을 건드렸지. 베라티는 바르셀로나 떠나가가지고 프랑스를 돌아오지 않을 때 나 안 돌아간다. 에이전트가 말했죠. 인터뷰에서. 우리 프랑스 안 간다. 프랑스는 감옥이다. 해가지고 그 회장이 감옥? 돈을 그렇게 주는데 감옥? 해가지고 바로 연락했죠. 너 안 들어오면 너 계약 기간 동안 절대 안 팔고 절대 안 쓰고 2군에만 차 바꿔두고 절대 훈련도 안 시키겠다 해가지고 바로 쫄아가지고 갔죠. 네. 그 정도 팀, 그 정도 돈 쓸 정도 돼야지 이제 진짜 안 쓰지. 유벤투스가 그렇게는 안 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어쩔 수가 없잖아. 선수가 가고 싶어하고 막 짜증내고 하면은 쿠티뉴 봐요. 어떻게든 막 해도 안 돼. 어르고 달래는 거는 안 돼. 특히나 이제 디발라는 갑이잖아요. 뭐 물론 이제 구단이 갑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선수 이적에 관해서는 선수가 갑이니까 선수가 그냥 나 가고 싶은데 계속 나 그냥 여기 안 뛰고 싶은데 그만 뛰고 싶은데 하면은 빨리 팀도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선수를 데려오거나 해가지고 메꿔야지. 안 그러면은 또 시즌 조지고 하니까. 그렇다 보니 뭐 이것저것 지금 현재 디발라에 관한 얘기들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다리가 좀 맞는 상황이야. 지금 상황이. 실제로 생각을 해봐요. 지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 유벤투스가 다르미안을 노린대. 근데 우리가 그러지. 다르미안? 다르미안이 세리아에서 잘했지만 다르미안 왜 노리지 않는데 다르미안 자리에 다르미안이 왼쪽도 갈 수 있으니까. 근데 산드로를 판다라는 게 뉴스가 계속 나오는 거는 유벤투스가 돈이 필요해요. 유벤투스도 결국에는 어떤 자원들을 대신 데려오고 하려면은 선수를 돈을 쓰고 데려와야 되는데 요즘은 세태가 바뀌었잖아요. 이제 옛날에는 임대도 썼고 임대후 이적으로 싸게 데려왔었는데 이제는 좋은 선수는 비싸게 돈 주지 않으면은 데려오기가 너무 힘들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산드로 이적 얘기도 나오고 산드로도 선수 본인이 나고 싶어 하니까 산드로 선수 본인이 나고 싶어 하고 더 좋은 주급을 받고 싶어 하고 하다 보니까 계속 나간다는 얘기만 돌고 있으니까 산드로는 맨유랑 또 연결되고 있잖아요. 원래 첼시랑 연결되다가 첼시는 연결 끊어진 이유는 이제 콘테가 나갈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콘테 나갈 거기 때문에 산드로는 이제 무리뉴가 원하고 있고 무리뉴는 루쿠쇼를 지금 망신을 계속 주고 있는데 언론에다가 그 정도면은 그냥 자유계로 풀어주든가 씨. 아무튼 뭐 루쿠쇼는 계속해서 언론에 털리고 있고 그 자리에 뛸 수 있는 산드로를 원하고 있으니 네. 뭐 이것저것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근데 무리뉴는 이거 좀 이렇게 뭐 분위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원하는 선수 얻기 위해서 그 같이 넣어줄 수 있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선수 정리도 같이 하면서 데려올 수 있는 선수들이 있죠. 네. 그렇다 보니 참 맨유가 좋은 팀이라는 건 돈이 많다라는 팀이라는 건 다시 한번 네. 언급이 되는 거지. 아무튼 디발라의 이적설이 떴습니다. 이제 이 기사 뜬 거죠. 네, 이곳에서 현지 기사에서 이때 베예린이 이때 잘했다고. 이때 이 머리 했을 때 사이드에서. 근데 그런 나라가 없다. 오, 이거 안 잘하나 보네. 신기하다. 근데 이거 안 잘하는 거 되게 신기해요. 난 되게 많이 잘하는데.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동방신기 애들 같은 애들 뭐 여기서 구레나루 끌어오잖아요. 이렇게.
여기 이런 데서 막 여기 머리 길러가지고 여기까지 끌어오는 것도 신기해요. 그래서 여기 막 딱딱 여기 딱 붙이잖아요. 여기 옆에. 네. 이때는 사이드에서 진짜 속도도 빠르고 엄청 잘했다고. 뭔가 패션 같은 거에 겁먹들어가지고 이상한 옷 같은 거 입고 다니고 털 기르고 아니 그때는 사이드로 빠져 잘했는데 왜 갑자기 자꾸 안으로 기어 들어오는 거야 짠나게. 그 얘기예요. 맞아. 그 얘기하려고. 아스날의 베일리는 채식주의자가 된 후에 몸이 다시 한번 한결 가벼워졌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아스날 수비수인 헥토르 베일리는 최근 인터뷰에서 본인의 식단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었는데 올 시즌 시작할 때 무렵쯤에 그때부터 채식을 시작을 했고 처음에는 체내 독소를 빼고자 몇 주만 하려고 했는데 이제 굉장히 몸이 좋아지는 게 느껴져가지고 현재는 반년째 지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베일린이 행하고 있는 채식은 채식주의자들 안에서도 가장 엄격한 수준이라고 하며 콩이나 견과류 등으로만 단백질을 섭취하면서 유지하는 가장 강도 높은 수준이라고 하는데 뭐 이제 달걀도 안 먹는 그런 거겠죠. 베일리는 이에 굉장히 흡족해하고 있으며 그가 말하길 격한 경기를 치를 때면 늘 발목이 조금씩 좋지 않았는데 자신은 경기 후 몸에 생기는 염증 완화와 그리고 신체 회복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알아보니 채식이 그런 것에서는 되게 좋다라고 해가지고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채식을 하면서 달라진 자신의 몸 상태를 말하길 예전에는 아침에 알람을 5번씩 들어야만 침대에서 일어날 수 있었고 찌뿌둥한 모든 이제 뭐랄까 몸이 좀 눌러지는 찌부대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채식을 하고 난 뒤에는 아주 상쾌한 마음으로 훨씬 더 호랑이 기운이 솟아나고 그런 상태로 이제 기분 좋게 일어나고 있더라고 언급을 하면서 채식을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권하고 싶다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배고파서. 배고프면 일어나지지. 맞아. 모르겠어. 전 채식을 안 해봐가지고. 근데 이렇게 얘기 들어가 한번 해볼까? 아니, 근데 저번에 뭐지? 누구였더라? 윤정수인가? 디톡스 한다고, 라면물이 난다. 레몬물 막 마시던데. 엄청 많이. 뭐, 디톡스가 잘 뭔지 모르겠지만, 레몬으로 뭐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마시면 막 속쓰리 그런 거 아니에요? 계란 제일 높은 걸 강도 높은 걸 안 돼요. 그래 채식주의자 왜 뭐지 생선을 먹는 채식주의자도 있고 아예 안 먹는 채식주의자도 있더라고 보니까 생선도 이제 생선도 기름이 나오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예 그냥 완전 채식으로 먹는 사람도 있어. 이제 정말 풀조각이 그런 걸로만 견과류로 나머지를 챙기는 거지. 견과류 같은 걸로 콩이나. 근데 선수면은 골고루 먹어야지. 옛날에 벵거가 누구야 샤막이 금식 기간이 있잖아요. 라마단 기간 때. 근데 라마단도 무슨 허용해 주는 게 있나 봐요. 뭐 이게 운동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근데 샤막이 그런 거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먹어야 되는데 샤막도 같이 막 금단 같이 하다 보니까 금식으로. 네. 그래가지고 그때 막 벵거가 엄청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좀 막 옛날 얘기 생각나네 갑자기 채식 얘기하다가 샤막도 그때 나름 보르도에서 씹어먹고 왔어요. 그 당시 보르도 잘 나왔다고. 맞아 샤막 잘 나갔지. 독일에서 잘 나가던 포돌스키도 아스날 가서 별로 뭐 그냥 그랬고 프랑스에 잘 나갔던 샤막이나 박주영도 아스날 가서 그냥 그랬고 스페인에서 잘 나갔던 루카스도 아스날 가서 그냥 그랬고 잘된 선수가 그냥 드문 것 같아.
워낙 그 빵 터진 공격수가 몇 명 있다 보니까 그 선수들 아래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선수들이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한 거죠. 난. 에드와르드 같은 애들이 좀 잘 되고 부상 안 당해가지고 잘 버텼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지. 데니엘슨 뭐 하냐고? 지금 자겠지? 이제 9시 좀 넘어갔으니까 일찍 자야지. 다음 소식은 아스날 수석 스카우터 미슐린 타트는 램지와 윌셔를 이적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아스날 수석 스카우터인 미슐린 타트는 이번 여름 아스날 스쿼드를 강화시킬 수 있는 중앙 미드필더와 중앙 수비수를 찾고 있으며 이번 시즌 아스날은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은 이러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 바쁜 여름 이적 시장을 보낼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아스날은 스쿼드의 대규모 변화를 예고하고 있고 그 이유로는 현재 스쿼드에 포함되어 있는 많은 선수들의 미래가 불확실하며 잭 윌셔와 아론 램지는 계약 만료가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부상과 싸우고 있는 산티 카솔레 역시도 이번 시즌을 끝으로 계약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그는 아스날을 떠날 것이고 중앙 수비수인 메르테자크는 이번 시즌을 끝으로 은퇴를 하게 됩니다. 이 텔레그라프 소식에 따르면 미슐린 타트의 최우선 영입 포지션은 중앙 미드필더 홀딩력과 중앙 수비수라고 하며 현재 독일 내에서는 다이아몬드 눈이라고 불리며 수많은 새로운 선수들을 발굴하고 월드클래스급으로 키워낸 이력이 있는 미슐린 타트는 지난 이적 시장에서 라카제트와 오바메양을 영입을 했기 때문에 또 다른 포워드 자리에서는 아예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현재 미슐린 타트가 포지션마다 데려오고 싶어하는 선수들은 이제 사이드 2선 자원의 뭐 페키르, 마샬 그리고 미드필더에 뭐 호펜하임의 데미르바이, 그 다음에 다니 세바요스, 샬케 막스마이어, 수비수에는 이제 어제 말했던 스웨인지, 그 다음에 나폴리의 히사이, 그리고 루벤 디아스, 벤피카 루벤 디아스가 있고 골키퍼도 원하는 선수들이 있는데 뭐 레노, 그 다음에 얀 오블락, 굴라시, 라이프치히의 이 골키퍼들을 또 원한다라고 합니다. 이 중에 몇 명이 올지 모르겠지만 이런 선수들을 최우선 타겟, 포지션마다 최우선, 그리고 중앙 미들과 수비수에 먼저 이제 힘을 쏟겠다, 돈을 쓰겠다라고 합니다. 네. 마샬 오면 좋지. 현재 그 마샬 자리 이워비 쓰레기 쓰고 있는데 마샬 오면 좋지 뭐. 아스날 입장에서는. 근데 타이밍도 맞고. 원래 그 미키타리안 받을 때 마샬 받고 싶어 했지만 그때 메뉴가 안 보내줬잖아요. 근데 지금은 마샬이 나갈 분위기도 어느 정도 형성이 됐으니까 네, 떠날 수도 있겠죠. 이 사람 그 영국 그 미션 임파서블에서의 그 왜 톰 크루즈 도와주는 그 컴퓨터 잘하는 사람, 아 그 사람 이름 뭐지? 그 사람 되게 유명한 배우인데 원래 영국에서. 그 사람 좀 닮았다고 생각 들더라고요 보니까. 벤지예요 그 사람 이름이? 이름 모르겠어. 그냥 얼굴만 기억나. 그 사람이 찍은 그 멜로 영화가 하나 있어요. 그 이 사람 닮은. 그 극중 이름이 벤지라고. 아무튼 그 사람이 이제 그 어떤 그 멜로 영화 하나 있는데 그게 되게 재밌었거든요. 무슨 시계탑 뭐였는데 제목이 헷갈린다. 다음 소식은 스카이 스포츠와 인터뷰한 포체티노는 알리가 아직도 어린아이라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언론에 그리고 팬들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포체티노가 인터뷰에서 알리에 관해서 말하길 전 그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의 퀄리티도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고 그는 훌륭한 소년이자 매우 좋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아직 어린 선수이며 이제 막 21살의 선수인데 만약 21살의 평범한 거리의 일반인들과 비교한다면 21살의
일반인들은 여전히 부모와 함께 집에서 살 것이고 대학에서 어리석은 행동을 할 것이며 인생을 배울 것입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알리에게 기대하고 있고 21살의 선수에게 너무 많은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라고 말을 했으며, 그걸 우리는 아주 자주 잊어버리는 듯 하지만 아직 그가 어린 소년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고 포체티노가 말을 했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많은 압력이 있고 짐이 있으며 항상 사람들과 사회가 기대하는 것만큼 행동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를 이해해야 하는 중요한 것들이며 우리는 그를 도울 것이고, 왜냐하면 그는 재능 있는 선수이고 훌륭한 청년이기 때문이며, 그리고 그는 우리와 클럽을 위해 아주 많은 것을 해낸 선수이기 때문이라고 포체티노가 언급을 했지만, 포체티노가 이렇게 말을 한 이유는 현재 알리에게 쏟아지고 있는 그의 불손한 경기장 안팎의 상황들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한마디 했죠. 국가대표팀 선수가 되고 싶고 잉글랜드 대표가 되려거든 경기장 내외로 성숙하게 행동해라 라고 이제 알리에게 충고를 했고, 알리를 심지어 이제 한 경기는 아예 결장시켰고 다음 경기는 이제 서브로만 약간 교체로만 나왔는데, 알리한테는 이게 처음은 아니고 정말 오랜만에 많이 밀려있는 지금 위치로 이제 떨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기주가 있을까봐 포체티노가 한번 길을 살려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21살이 뭐가 어리냐, 다 컸지. 그리고 인생도 욕먹으면서 배우는 거지. 누가 다 좋은 말로만 다 감싸주고 그래. 그 안에서 이제 뭐 좀 안 좋은 일 있고 욕을 먹어도 그거 안에서 배우는 게 있는 거지. 안 어려요. 네. 자기가 한 행동에 성인이면은 욕을 먹으면 돼요. 없는 얘기하는 것도 아닌데 뭘. 지가 잘못한 거 얘기해 준 건데. 받아들일 줄 알아야지. 다음 소식은 막스 마이어에 대한 샬케 이적 허용 성명이 발표된 후에 리버풀은 이 선수에 대해서 영입을 더욱더 속도를 올릴 것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스 마이어는 끝났어요. 샬케는. 왜냐면 샬케에서 공식 성명으로 더 이상 잡을 수가 없다. 선수가 우리와 재계약을 할 마음이 없다. 네. 라고 이제 직접 샬케 구단에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끝났습니다. 얘는 분명히 이적할 거야 아마. 리버풀은 막스 마이어를 영입하기 위해서 속도를 내고 있으며, 이제는 샬케 디렉터가 말을 하기를 그가 이번 여름 팀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마이어는 아스날과 리버풀의 영입 희망 리스트 중에 한 명이며, 벵거 감독과 소속 스카우터는 이제 이 미슐린 타트가 이 막스 마이어에 대한 엄청난 팬이라고 하며, 샬케에서 홀딩 미드필더 역할로 바꾼 이후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 마이어는 이번 여름 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에 자유계약 신분으로 팀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샬케는 그에게 큰 돈을 제시하며 그를 잔류시키려고 했으나 그는 재계약에 대한 모든 제의를 다 거절을 했고, 그리고 이제 스포츠 디렉터는 이번 시즌이 끝난 뒤에 막스 마이어가 팀을 떠날 것이라고 직접 인정을 했습니다. 샬케 디렉터는 공식 인터뷰에서 말하길, 지금 저희는 막스 마이어가 이번 여름 팀에서 떠나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고 예상을 해야만 합니다. 모든 것은 그것을 다 암시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저희가 어떤 제안을 하지도 않고 막스 마이어는 다시금 우리와 대화를 나누기를 원치 않고 있습니다. 아스날은 마이어를 아킬레스건으로 부상으로 이제 거의 지금 은퇴 직전에 있는 산티 카솔라 대체자로 생각하고 있으며, 그리고 카솔라는 이번 시즌 말에 계약이 만료되고 그는 현재 몸 상태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재계약이 오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마이어는 그를 대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어린 자원, 그리고 공짜로 데려올 수 있는 자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리버풀 또한 그를 영입하고 싶어하며 선수 본인 또한 리버풀 행을 더 원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이어는 챔스를 나갈 수 있는 팀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관해 시즌 후의 성적이 그가 이적할 수 있는 팀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사예요. 네. 나이도 엄청 어리고 이제 프로 계약 한번 했을 때 이제 그게 끝나는 계약이기 때문에 공짜이기도 하고 아마 챔스에 관한 것 때문에 그런 거죠. 뭐. 네. 아스날이 아무래도 챔스에 우승을 해야지만 지금은 그러니까 유로파리그 우승을 해야지만 챔스를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리버풀이 그 부분에서는 뭐 리버풀도 끝까지 봐야 되지만 그래도 리버풀이 그 부분에서는 조금 더 유리한 입장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을까. 또 감독도 클럽이고 아스날은 가더라도 벵거가 언제 잘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이적할 선수들이 항상 걱정하는 부분이죠. 뭐. 다음 소식은 스카이 스포츠와 인터뷰한 전 아스날 선수, 어제 우리가 얘기했던 브라질 미드필더 중에 누가 월클리어스가 했을 때 제일 이름이 많이 나왔던 이 질베르토 실바와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전 아스날 선수였던 질베르토 실바가 언급하길 자신이 보기엔 현재 아스날 선수들이 좀 더 정신을 차려야 하고 모든 비난이 벵거 감독에게 쏠리게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신이 벵거 밑에서 뛰는 동안 그가 봤던 벵거는 경기를 너무나도 경기하는 것을 사랑하고 모든 경기를 다 이기고 싶어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선수들과 클럽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며 지금 당장은 선수나 감독에게 힘든 순간이겠지만 그는 최선을 다해 탈 압박을 할 수 있고 선수들의 능력치를 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일단 항상 그에게 모든 압박들이 다 가해지고 있지만 그는 선수들을 매번 신뢰했고 선수들이 무엇을 벵거에게 돌려줘야 하는지 좀 알아야 한다라고 언급을 했으며 선수들은 그가 클럽에 남아있는 한 모두가 벵거를 지지해줘야만 하고 지지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한편 사실 질베르토 실바가 스카이 스포츠와 인터뷰를 한 내용은 이 아스날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현재 샤흐타르에서 뛰고 있는 그 프레드의 에이전트가 이 질베르토 실바래요. 네. 그래서 프레드에 관한 또 질문을 하기 위해서 질베르토 실바를 초청한 건데 이 질베르토 실바가 말하길 프레드가 맨유나 맨시티 어디로 갈지 자신조차 알 수가 없지만 그는 무조건 프리미어 리그로의 이적만을 바라고 있으며 프레드의 에이전트인 실바가 이것을 직접 확인해 주었습니다. 질베르토 실바가 언급하길 프리미어 리그로부터 많은 문의를 받았고 이적시장 겨울 이적시장 마지막까지 자신들은 대기를 했지만 아무 일도 없었고 이것은 겨울 이적시장에서 맨시티에 관한 프레드의 관심을 말한 듯 보이고 그 당시 이제 맨시티는 프레드를 데려오느냐 아니면 수비수의 라포르트를 데려오느냐 그 둘 중에 하나에서 고민해서 결국은 라포르트를 선택을 했죠. 그는 프레드에게 직접 이제 이적을 못하고 난 뒤에 말해주길 일단은 이것저것 이적설에 휩싸이지 말고 어떻게 네가 이적을 언제 갈지 그런 걸 고민하지 말고 일단은 네가 뛰고 있는 팀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네가 하고 있는 이 축구에 대해서 애정을 버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고 직접 조언을 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뭐 같은 미드필더 라인에서 뛰던 이제 사람이니까 어떤 게 이제 선수로서의 이제 많은 불안감이 있는지 걱정이 되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실바가 이제 프레드를 잘 지금 뭐 튜터링이라면 튜터링이죠. 해주고 있나 봐요. 다음 소식은 자유계약으로 될 벤 아르파를 노리는 AS 로마, AC 밀란, 인터 밀란에 관한 소식입니다. 31살이 된 벤 아르파는 6월달에 계약이 만료가 되며 이는 자유계약으로 팀을 이적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벤 아르파는 인스타그램에 직접 글을 썼는데 그 내용을 보면 파리에서의 내 모험은 이제 다 끝났다. 그러나 힘든 시간이 있었고 힘든 순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멋진 팀메이트들과 추억을 쌓아서 행복했으며 난 항상 이 파리라는 클럽을 사랑할 것이고 좋아하지만 아무래도 이제는 팀을 떠날 때가 됐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사랑하는 파리의 이면엔 벤 아르파는 올 시즌 파리에서 단 한 경기도 출전하지 못하며 그냥 지금 명단에도 못 들 때가 많다라고 해요. 뉴캐슬 뛸 때 그 뉴캐슬 팬들의 애증
부상으로 막 못 나고 했을 때도 막 그랬죠. 네. 애증이 있던 선수인데 네. 또 다시 이탈리아로 갈 수 있으려나? 이제 나이가 31살이야. 베나르파도 그 파르파르 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거 발 거슬리네. 이거 발 올린 거 의자 이거 이강인 플레이 아주 그냥. 신발은 되게 새거 신었다. 밑창이 아주 깨끗하네요. 와이프인가봐. 다음 소식은 스카이 스포츠에서는 LA에 도착한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에 대한 소식을 다루었습니다. 질라탄은 드디어 LA 공항에 도착을 했고 이 스타를 보기 위해서 많은 팬과 기자들이 몰려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는 이전 팀 동료였던 베컴과 피를로의 발자취를 따라가 MLS에 입성을 했고 MLS는 이번 달 초에 개막을 했으며 31일 도시 라이벌인 그리고 신생팀인 LAFC와의 경기에서 데뷔할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 전 첼시의 선수였고 현 LA 갤럭시 주장인 애슐리 콜은 질라탄은 이 LA 갤럭시뿐만 아니라 MLS가 더더욱이 큰 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걔 누구였지? 아스날에 뛰었고 레알 소시에다드에 뛰었던 걔 누구였지? 멕시코? 세노리타 누구였지? 이름 걔? 갑자기 이름 안 나네. 얼마 전에 이제 LAFC로 이적한 걔 세노리타 벨라 칼로스가 LAFC 거기 뛰고 있거든요. 네. 그 라이벌이 만나가지고 할 수 있죠. 벨라는 뭐 가기 전까지 잘했으니까. 칼로스 벨라. LAFC 팀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동 이제 구단주들이 한 20명, 30명이 모여서 만든 팀이기도 하고 뭐 IT 계열 사장들 그리고 뭐 배우들 그다음에 뭐 헐리우드 배우들 그리고 뭐 그런 사람 이런저런 사람 다 뭐 요식업에 있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 다 모여가지고 공동으로 이제 관리하는 구단이에요. 관련 구단이고 뭐 미국에서 지금 MLS가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경기장도 지었고 그 주변 상권까지 함께 LA가 이 MLS를 끌어갈 수 있게끔 더비가 생긴 거죠. 한마디로 아주 재밌을 만한 경기가 될 겁니다. 아주 관중도 엄청나게 올 거고. 현재 MLS에 이적한 선수 중에 한국 선수가 있는데 김기희 선수가 시애틀 사운더스에 이적을 했고 시애틀 사운더스는 평균 관중이 5만 명이 넘는 팀이에요. 거기는 진짜 완전 축구 열기가 완전 거의 진짜 돌문이야. 김기희가 그 팀 가서 이제 뭐 잘한다면 네, 좋겠죠. 그리고 뭐 월드컵 가기 전에 다시 한번 뽑힐 수도 있을 테고. 김기희가 이제 중국 리그 뛰다가 거의 이제 방출당하다시피 해서 미국 리그로 갔는데 오랜만에 미국 리그로 간 한국 선수가 되었고 김기희를 잠깐만 검색을 해볼게요. 훈련을 늦게 들어가가지고 지금 경기는 못 뛰었을 것 같은데 또 뛰었을 수도 있으니까. 미국 리그 미국 원래 옛날부터 그 미국이 축구가 인기 많았어.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리그를 활성화 안 시켰으니까 인기 그냥 좀 그랬지만 시애틀 꼴찌네. 2경기 했구나. 2경기 했는데 둘 다 져가지고 시애틀이 현재 꼴찌고 김기 선수가 한 경기 나왔네. 한 경기. 한 경기 나왔어. 2경기 중에 일단 반고 아니 1.5군. 왜냐면 한 경기 나왔는데 교체로 2경기 중에 한 경기 나와 16분 뛰었네. 반고. 아직까지는 반고정. 네. 아직까지 반고정입니다. MLS는 사실 그 전형적인 그냥 미국식 운영이에요. 네. 유럽식으로 이제 승강 플레이오프가 있지가 않고, 그러니까 승강제가 있지가 않고 그냥 이제 갑니다. 그래서 원래 되게 유명한 그 중위권 회사가 MLS 리그를 맡아가지고 1조 넘는 금액을 3년 계약인가 이렇게 하고 싶다 했는데 MLS도 이제 좀 관심이 있다가 근데 그쪽에서 원했던 거는 승강제를 해야 이게 좀 약간 이게 그 긴장감 있고 하니까
승강제를 했으면 좋겠다라 했는데 그 조항 때문에 MLS가 안 받았어요. 우리 승강제 필요 없는데? 우리 그냥 플레이오프하고 이렇게 막 누가 우승할지 모르는 그런 긴박감을 우린 더 좋아하는데? 안 할 건데? 돈 필요 없는데? 꺼져 해가지고 네. 그 1조 넘는 금액을 발로 차버렸죠. 뭐 대단한 팀들이에요. 대단한 리그고 생각보다. 지금 MLS 같은 경우는 이제 이스턴 웨스턴 리그가 있는데 이스턴 리그는 11팀이 있고 웨스턴은 12개 팀이 있습니다. 뭐 얘네들 그 지역 라이벌로 이렇게 싸우다가 나중에 플레이오프를 만나가지고 퉁퉁퉁퉁 올라가잖아요. 둘 다 이렇게 뭐 야구랑 똑같죠 뭐. 네. 그렇게 만나는데 요즘 많이 바뀌었더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팀이 네, 웨스턴에 있는 그 포틀랜드 팀 좋아합니다. 그 포틀랜드 팀은 내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골을 넣으면은 그 포틀랜드 지역에서 그 나무 생산이 되게 유명해요. 나무로 만드는 나무 목재 상품이나 뭐 이제 종이나 이런 게 유명한데 큰 나무, 엄청 큰 나무가 하나 거기에 딱 있고 골을 넣으면 나무 잘라줘요. 전기톱으로. 우와 하면은 그 나무를 잘라가지고 나무를 만지면 그 운이 좋다고 하기 때문에 그 정설이 있기 때문에 그 골을 넣으면 한번 쫙 돌고 옵니다. 사람들한테. 이게 그냥 주면은 알아서 한 바퀴 돌고 와요. 돌고 오면은 다시금 이제 거기 탁탁탁 세워놓고 나중에 그 나무로 막 상품도 만들어가지고 팔기도 하고 한다 하더라고요. 네. 그 유튜브에 포틀랜드 그 팀버스 검색해 보면은 응원하는 문화나 골 넣으면 나무 자르는 거 그리고 거기 팀에 나이지리아 원톱이 있는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키도 좀 큰데 쫀득쫀득하고 이제 빠르고 그 다음에 이제 팀 플레이 좋아하고 오늘 이번에 성적이 좀 안 좋나? 아니 아디라고 있어 아디. 페르난도 아디. 페르난도 아디 그 이 선수가 그 이제 덴마크 리그 뛰다가 처음으로 이제 미국 왔을 때 24경기에서 9골밖에 못 넣었는데 그 다음 시즌에 39경기에서 18골 그 다음에 33경기에서 16골 저번 시즌도 22경기에서 10골 이 정도 넣었으니까 득점력은 확실하죠. 아니, 나이도 어리고 아주 좋아요. 재밌는 팀이에요. 네. 오늘 뉴스도 지금 벌써 1시간 30분 정도를 했습니다. 오늘도 이제 거의 30개 가까운 뉴스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고 오늘 뉴스를 처음부터 보실 분들은 유튜브에서 조던 HD 검색하신 다음에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생방송 알람을 받기 위해서는 카톡에서 조던 검색하신 다음에 구독하기 친추 눌러주시면 언제든지 생방송과 녹화방송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기사를 발췌하는 곳은 FM코리아, FM네이션 그리고 다음 카페인 락사이며 이곳에서 좋은 기사를 올려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야 근데 박주호 딸 진짜 이쁘다. 너무 귀여운 것 같아. 혼연이지. 와이프가 스위스 사람이니까. 일단 박주호의 뭐 다른 데는 다 닮아되는데 박주호 볼 닮은 박주호 볼 엄청 살 난리 나잖아 완전. 볼만 보면은 축구 선수 아닌 것 같아 박주호. 볼 살은 안 돼. 안 빠진 사람이 있거든요. 죽을 때까지.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진짜. 눈 봐. 눈이 쏟아진다 쏟아져. 근데 아니 여기 입 쪽이 너무 여성하게 생겼어. 입술이 진짜. 아니 딸내미지만 당연히 딸내미지만 입술이 되게 뭐랄까 고양이 입술? 뭐 왜 고양이 입술 그릴 때 저렇게 그리잖아요. 약간 뭐라 말해야 될지 모르겠네. 내가 그림을 못 그려가지고 너무 귀여운 것 같아. 귀여워. 와이프 사진은 안 가졌어요. 그냥 남의 와이프 봐서 뭐하냐? 딸내미는 귀여워도. 네. 귀엽습니다. 인코딩에서 바로 유튜브에 올리도록 할게요. 못 보신 분들은 처음부터 보세요.